괜찮습니다. 저기 혼다 프렐류드인가요? 아, 링컨이군요. 여기 미아타도 있고 수동 변속기와 롤바가 있네요. 저기 Z06 또는 그랜드 스포츠도 보입니다. 계속 지켜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제 플로리다 딜러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7개월이나 걸렸는데 벌써 갱신해야 한다니 말이 안 되네요. 이건 완전히 다른 영상이고 오늘 영상은 경매의 날입니다. 여기에는 별의별 게 다 있죠. 이곳은 딜러 경매로 이 모든 차량들이 신차 딜러에게 트레이드 인된 후 경매에 출품되는 곳입니다. 제가 이 차들을 사서 수리하고 청소해 다시 판매합니다. 딜러 경매에서 가격은 어떨까요? 어떤 수리가 필요할까요? 저기 누비콘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라잉 휠스의 크레이그이고 저기 있는 그랜드 스포츠가 눈에 띄네요. 여러분도 저와 경매장에 가서 어떤 차를 얼마에 살지 직접 볼 겁니다. 좋은 딜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함께 알아봅시다. 출발하죠. 지금 경매장에 와 있습니다. $10,000 넘는 차량은 모두 판매됩니다. 그린라이트이고 금요일까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어요. 미리 통보 못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미리 알려줍니다. 이번 경매에서 $10,000 이하 차량은 자동으로 레드라이트입니다. 상태가 나빠도 어쩔 수 없고 제가 더 꼼꼼히 봤어야 했네요. 곧 미아타가 나옵니다. 바로 시작해서 이 차들이 얼마에 팔리는지 우리가 어떤 차를 살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차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 대충 살펴봤는데 에어컨이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차는 1999년식 11만 1000마일을 탔고 스틸 휠이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청소하면 괜찮을 것 같고 움푹 들어간 곳과 트렁크에 손상도 있습니다. 테일라이트는 덕트 테이프로 붙였고 팬더도 움푹 들어갔네요. 미아다 변속기는 오래 간다던데 이 차 가치가 궁금하네요. 11만 9천 마일, 로 주행거리가 적은 편이고 플로리다 차량이라 녹도 없어요. 이런 차는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건 7 시리즈 BMW인데 시동이 안 걸리고 과열에 경고등도 많아요. 이 차는 타호, 서버번, 에스컬레이드와 잘 어울리고 2019년식에 12만 1000마일 주행했습니다. 저는 연식이 새롭고 주행거리가 많은 한 명이 소유했던 차량을 선호해요. 가족들과 플로리다 전역을 아내의 에스컬레이드로 운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올해만 아내 차로 3만 마일을 탔습니다. 스포츠 행사 때문에 템파에서 마이애미까지 자주 다녔죠. 그래서 상태 좋고 이력 좋은 서버번 차량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 보이는 건 Z06처럼 보이고 Z6 스포일러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스포일러뿐만 아니라 이 파츠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여기 있는 거요. 디켄터? 와인 디켄터는 아니고 뭐라 부르죠? 크레이그 제발. 크롬휠, 타이어 트레드 모두 좋아요. 옆에서 보면 그랜드 스포츠 같아요. 소리가 그랜드 스포츠 같고 색상과 스트라이프도 마음에 들어요. 문을 열어보니 2019년식 88,000마일이네요. 실내 회색은 아쉽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요. 88,000마일이라 좀 걱정돼요. 이 차들은 캠 샤프트 문제가 있어서요. 7만 마일대에 심각한 엔진 고장이 날 수 있지만 이 차는 88,000마일을 탔어도 체크 엔진 경고등이 안 들어와 다행이에요. 엔진 미스파이어는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차는 정말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차는 $10,000 넘게 그린라이트로 팔렸고 경매 목록에도 별다른 공지가 없었어요. 오, 적어도 ELT 트림이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에어컨 시트나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다고 써있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 스크린이 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지갑을 숨길 수 있죠.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죠. 여기 윈을 스캔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어요. 아마 이 차도 바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캔해 볼게요. 커베트를 보느라 미아타가 지나는 걸 못 봤어요. 차는 꽤 깨끗하지만 완벽하진 않고 햇빛에 바른 흔적으로 봐서 차고에 있던 건 아닌 듯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에 약간 산화가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헤드라이트 복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택 작업도 하고 크롬 휠도 깨끗이 닦고 점검도 한 다음에 즐기려고 합니다. 팔릴 때까지 이 차를 계속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30,000라면 정말 좋겠네요. 자, 이제 카펙스 리포트를 볼 건데 뭐라고 나오는지 확인해보죠. 경미한 사고, 2명의 소유자, 도매가는 $29,000입니다. 원하면 전체 리포트도 볼 수 있어요. 클릭하면 이력 리포트가 나옵니다. 소매가는 $39,600이며 이는 이 차의 카펙스 추정가입니다. 딜러 정비 기록과 오일 교환 내역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지아에서 새 차로 구입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 사고 내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아. 차를 얼마에 팔고 사야 하는지, 필요한 수리와 차량 상태까지 고려합니다. 이런 앱에는 레이저 어프레이저를 사용하며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프로모션 코드도 있어서 사용해보고 싶으시면 할인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모든 차량을 그렇게 가격 책정합니다. 전부 여기 판비치에서. 2021년에요. 2021년에 사고가 있었고 경미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도 보통 그렇게 표시됩니다. 뭐든지요. 이 영상 초반에 BMW에 대해 헛소리를 했지만 여기 2014년식 BMW 550i가 있습니다. 이건 4.4리터 트윈 터보 엔진이에요. 여기가 좀 끈적거리네요. 4.4리터 트윈 터보입니다. 49,000마일을 탔지만 에어컨은 여전히 시원합니다. 구식 기술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말 재미있고 빠른 차입니다. 이 차에는 M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M 패키지가 보이고 440M으로 M5는 아니지만 일부 M 패키지 업그레이드가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식 치고는 여전히 새 차처럼 보입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엔젤라이트도 인상적입니다. 정말 멋진 차네요. 이제 시작해보죠. 이 차가 숨겨진 보석일 수도 있겠어요. 이건 2018년식 포드 익스페디션 플래티넘인데 정말 못생겼어요. 차 전체에 빨간색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서 더 못생겼다는 의미죠. 아무도 이 차를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취향대로 이 차를 꾸몄지만 모두가 같은 취향은 아니죠. 좋은 점은 제가 이 못생긴 차를 사서 모든 걸 검정색으로 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검정색으로요. 그러면 이 차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꽤 멋져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 수 있죠. 이 빨간색, 이 촌스러운 빨간색이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데칼인가요? 저건 데칼이네요. 누가 빨간색 포인트를 정말 좋아했나봐요. 이 차를 싸게 사서 빨간색을 빼고 비싸게 팔면 어떨까요?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현대차네요. 그냥 덜그럭거림이 아니라요. 이제 BMW가 다음이니까 그걸 볼 거예요. 자, BMW로 따라가서 이 차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에서 이 윈을 스캔한 다음에 내 휴대폰에 뭐라고 나오는지 볼 거예요. 49,000마일이고 가치가 14,000달러, 9,000달러 네요. 9,000달러이고 카펙스의 사고 이력 없어요. 소유자는 2명입니다. 입찰해보죠. 현재 15,000달러. 저는 관심 없고 BMW 없이 16,000달러면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저는 랭글러 루비콘을 좋아해요. 랭글러를 싫어한다는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 2022년식 6콘이고 주행거리 13만 1000마일로 아까 말한 것과 같아요. 엄마들이 이런 차를 자주 타고 다녀요. 올블랙 에스컬레이드는 리무진으로도 쓰여 관리 잘 된 리무진도 구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차는 가족용일 가능성이 높고 꽤 깨끗하네요. 안을 보면 아이들 태우고 내릴 땐 캡틴 체어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차엔 사면 시트는 있지만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가 없어 가족들에게 아쉬울 수 있어요. 뒷좌석 아이들을 조용히 있게 하려면요. 재미삼아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가 필요하네요. 이것도 스캔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13만 1000마일 주행 차량은 약 2만 8,000달러 가치입니다. 이 차는 2륜구동의 5.3리터 V8 엔진이에요. 2만 8,000달러면 제가 본 22년식 6콘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할 거예요. 그리고 카펙스 기록을 보면 아마도 원 오너, 즉 한 명의 소유자였던 차량으로 인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대략 2만 8,000달러 정도입니다. 이 익스페디션 플래티넘은 멋지지만 정말 못생겼네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도 있고 애프터마켓 제품 같아요. 썬루프는 마음에 드시나요? 10만 5천 마일을 탔으니 약 1만 7,000달러고 빨간색이라 2,000달러 추가로 빼드릴게요. 소유자는 3명, 사고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게 차 가격 책정법을 묻는데 이 영상에서 제 차 가격 책정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차를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얼마에 사야 할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수리나 차량 상태도 고려합니다. 좋아요. 이제 이 진주색의 검정색 그리고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바랜 빨간색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정말 이상하네요. 저 익스페디션 정말 갖고 싶었는데 1만 5천에서 시작해 1만 6천까지 올랐고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타쿠마가 있었어요. 12만 마일을 탄 이륜구동 익스트라 캡이죠. 와, 진짜 저게 바로 도로 위 최고의 차예요. 그냥 재미로 한번 볼까 하고 캡도 팔 수 있겠네요. 또 BMW네요. 필요 없는데. 현대차는 딱딱딱딱 소리가 나고요. 곧 콜벳이 나오니 그걸 보죠. 저렴한 차들, 세금 환급 시즌에 좋은 차들이죠. 방금 지나쳤네요. 로그가 아니라 패스파인더네요. 저는 저런 차들은 피하고 이건 멋지네요. 이 캐딜락은 2020년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이 있는데 이게 이코녹스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GMC 아카디아 XT6는 GMC 아카디아랑 쉐보레랑 비슷한 건가요? 더 큰 버전은 뭐였죠? 트래버스?
이게 트래버스인가요? 아니면 이코녹스 크기인가요? 이게 3열이 있으니까 트래버스가 맞겠네요. 그리고 저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괜찮고 저렴한 차들을 다 지나쳐서 주행거리 12만 6천 마일인 2019년식 레인지로버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차일 거예요. 하지만 아마 가격이 저렴해서 예산 내에서 멋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전 차주가 흡연자였어요. 여기 아래에 제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네요. 제가 틀렸어요. 담배 냄새가 납니다. 여기 주행거리 12만 6천 마일이고 디스플레이 2개 있습니다. 저는 최신형 레인지로버가 마음에 듭니다. 이 모델은 2024년까지 계속 나왔어요. 2019년식 또 2024년식 레인지로버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예산 내에서 멋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레인저는 슈퍼차저도 있습니다. 2010년식 레인저, 주행거리 20만 3천 마일이면 정말 득템이죠. 포드 에빈 레인저는 고장도 거의 없어요. 얼마에 팔렸는지 맞춰보세요. 가격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 먼저 추측해보세요. 타이어, 차체, 이륜구동, 에어컨 모두 상태 좋습니다. 문은 잠겼고 주행거리 20만 마일입니다. 가격을 맞춰보세요. 10, 9, 8, 7 가격을 맞춰보세요. 5, 4, 3, 2, 1 바로 이 차가 4,000달러입니다. 주행거리 20만 마일짜리 4륜 차량입니다. 레인저 시장이 정말 비싼 것 같네요. 이 타코마 경내 시작가는 6,003달러였지만 지금은 3,803달러로 내려갔습니다. 22년 된 낡고 녹슨 차량이 여전히 4,000달러가 넘네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녹슨 이른 타코마가 5,000달러라뇨? 알겠어요. 저건 역대 콜벳 중 최고의 색상이에요. 정말 관심 많아요. 36,000달러 넘게 팔릴까요? 아니면 그 이하일까요? 저는 3만 달러에 사고 싶은데 그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아마 31,000, 32,000 정도가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 이상일까요? 저는 3만 달러 이하로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현대차가 옆을 지나는 소리 들어보세요. 오늘만 해도 저 소리를 세 번째, 네 번째 듣는 것 같아요. 3,500달러면 현대차가 모든 콜벳을 이기네요. 아이고, 여기 계속 오르네요. 이번 주엔 콜벳 못 사겠어요. 정말 아쉽네요. 이 투도어 VU 쿠페 어코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건 정말 멋져 보이는 2015년식이고 주행거리는 2,500마일이에요. 여러분은 얼마에 팔릴 것 같나요? 다들 예상해 보셨죠? 얼마에 팔릴까요? 저는 그 어코드가 6,000달러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7,500달러를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좀 짠돌이인 것 같아요. 경매장 둘러보며 뭐가 있는지 볼까요? 서버번도 괜찮지만 비싼 차는 원하지 않아요. 저건 3만, 2만 5천 달러쯤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원한 거예요. 등받자 운전자가 앉아있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찢어졌네요. 안쪽도 많이 망가졌죠? 이런 저렴한 패트리어트는 버려도 될 정도예요. 아마 2.4리터 4기통 엔진일 겁니다. 저건 디스트레스 스타 맞죠? 네, 원래 있어야 하니 이건 오스카 마이크 버전입니다. 시트에 디스트레스 스타가 있고 가죽과 에어컨도 괜찮네요. 이거 4륜 구동인가요? 아니면 투휠 구동 오스카 마이크로인가요? 올휠 구동일 수도 있겠네요. 모든 차를 알진 못해요. 아래쪽에 녹이 있네요. 이 차들은 저렴해. 처음 운전하는 사람에게 몇천 달러로 괜찮은 선택이에요. 오스카 마이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 루비콘 좀 보세요. 누가 군용 스타일로 꾸몄네요. 팬더부터 도색까지 이게 전부 공장 출고인가요? 이게 공장 도장 색상이에요? 다 여기서 했나요? 볼게요. 하부와 바닥까지 모두 도색했네요. 도색이 정말 잘 됐거나 공장 색상 같아요. 하지만 이 색상으로 출고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열리지 않네요. 본넷 안쪽 도색 라인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이 그물망에 대해 영상도 찍었는데 영상에서 뭐라고 불렀죠? 와, 도색한 사람이 정말 잘했네요.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이게 공장 색상인가요? 또 다른 최고의 차,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2016년식 GX260 렉서스입니다. 이 차들은 정말 좋고 고장도 잘 안 나고 감가상각도 거의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여기까지라 경매장에 들어가 오늘 살 수 있는지 봅시다. 자, 2019년식 레인지로버가 지나가고 있는데 서스펜션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져 있으니까요. 레인지로버가 V8인지 슈퍼차지드 V8인지 아니면 슈퍼차지드 V6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해봤더니 슈퍼차지드 V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16,000달러, 15,000달러, 14,000달러, 15,000달러, 14,00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일 교환을 했고 한 명의 소유주만 있었습니다. 현재 12,000달러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14,200달러입니다.
카펙스에서는 가치가 낮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15,000달러가 넘습니다. 1,500달러 타운 앤 컨트리 정말 좋은 거래네요. 28만 4천 마일 주행에 점프팩으로 시동 걸었어요. RST 타우도 있지만 이 유콘 XL이 저렴해서 끌립니다. 이건 111이고 약 18만 7천 마일을 탔어요. 2,000달러 제발 2,000달러 2,000달러. 지금 입찰가는 2,500달러입니다. 아직 탈 수 있어요. 3,000달러 남았어요. 좋아, 더 이상 흥미로운 게 없네. 크레이그, 오늘 왜 이래? 이제 나가자. 아, 저기 내 루비콘 랭글러 있네. 이거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지프에 대해 싫어하는 10가지를 말한 거였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말 좋아해요. 멋진 지프잖아요. 저거 봐요. 그릴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정말 멋진 지프예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있지만 사람들이 차값 매기는 법을 자주 물어봅니다. 이 영상에서 제 차 가격 책정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경매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제 헬스장 바로 옆이에요. 정말 대박이죠. 그래서 차를 2대, 3대, 4대를 사도 운송비가 저렴하고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요. 제 이름도 알고 있고 제가 그들에게 저는 작은 딜러고 이제 막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항상 안녕하세요 크레이그 라고 인사해줘요. 정말 멋지죠. 이제 경매장에서 나왔으니까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보시다시피 경매 가격이 정말 높아요.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저는 그동안 경매 영상을 계속 보여드렸어요. 60만, 70만 달러짜리 차를 산 적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런 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금 신고 시즌이라서요. 이때 사람들은 환급금을 받아 더 많이 구매하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딜러들은 그걸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과 앞으로 몇 주 동안 판매할 차량을 준비하기 위해 재고를 쌓아두고 있어요. 3월이 되었으니 아직 환급금을 못 받은 분들도 곧 받게 되고 받으면 바로 쓸 거예요. 세금 환급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보통 신고를 미루고 어차피 나중에 신고하거나 연장 신청을 해요. 4월 중순쯤에 신고하죠. 그 사람들은 그 돈이 필요 없는 거고 일찍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차를 빨리 사길 원하니 딜러들은 미리 재고를 쌓아두고 팔리면 다시 채워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아무것도 사지 않는 12월과 1월에 차를 사요. 그때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3월이 되면 딜러들이 다 팔고 나서 다시 경매장으로 몰려가서 그 돈을 써서 재고를 또 채우려고 해요. 문제는 차 정비와 판매 준비가 끝나면 이미 시즌이 끝난다는 겁니다. 또 가끔 비싸게 산 재고가 남기도 합니다. 경매장에서 너무 절박해 보여 원하지 않거나 사지 말았어야 할 차를 결국 사게 되기도 해요. 제가 이 영상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중고차 경매 가격이 높아요. 이제 신차는 너무 비싸서 잘 팔리지도 않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불경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상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고도 말해요.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고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암호화폐에서 큰 손해를 봤거나 지금 팔 수 없는 부동산에서 많은 돈을 잃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트럼프 경제 속에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 중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할 때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망설이면 보통 덜 사거나 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구매 욕구도 줄어들게 돼요. 예를 들어 더 많은 중고차를 찾게 되고 사람들이 저렴한 중고차를 더 많이 사면 재고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높아졌는데 공급은 여전히 중간이거나 낮기 때문이죠.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콜벳은 여전히 장난감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원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건 그냥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몇 차량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그 콜백, 새로운 그랜드 스포츠나 새로운 제도6는 가격이 10만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2019년 EC7의 마지막 해였는데 정말 대단한 차입니다. 그랜드 스포츠 모델도 마찬가지로 슈퍼차저 V8 엔진만 없고 제도6와 비슷한 외관과 패키지를 갖춘 놀라운 차입니다. 이제 6만 달러처럼 보이는 차를 3만 5천 달러에 살 수 있다는 건 놀랍습니다.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이 그 차에 돈을 과하게 쓴 것 같습니다. 3만 8천 달러에 팔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4만 달러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8만 8천 마일을 뛴 고성능 차량입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에서는 그런 주행거리를 볼 수 없죠. 8만 8천 마일을 탄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말도 해죠. 하지만 콜벳이라면 더 신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제가 봤던 그 정도 주행거리를 가진 차들은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차에 손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너무 많은 돈, 거의 신차 가격에 가까운 돈을 경매에서 차에 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차를 두세 배 가격에 사고 싶진 않지만 지금 그 외관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타호와 익스페디션 모두 조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봤던 타호, RST 타호, 몇몇 데날리, 유코는 모두 새 바디 스타일이었어요. 예산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10만, 12만 마일 탄 신형 SUV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새 차 같지만 주행거리가 많아 예산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새 유콘 가격의 절반 혹은 3분의 1 가격 정도로요. 같은 바디 스타일이라 10만 마일을 탄 차도 새 차처럼 보여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아직도 가격이 높아요. 신형 바디 스타일이니까요. 최신 바디 스타일이 나오면 차값이 떨어집니다. 저는 9,500달러에 16년식 에스컬레이드를 샀죠. 이 유닛에 뭐가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게 뭔가요? 02년식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인데 평범한 에스컬레이드가 아닙니다. 제 에스컬레이드 컨버터블이에요. 이 트럭 정말 좋아합니다. 시동이 걸리는지 볼까요? 내 좌석에 저건 뭐지? 자, 제발 이 차 정말 좋아합니다. 얘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19만 마일 6리터 LQ 9엔진. 이 트럭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영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아마 다음 주쯤 공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년 전쯤 아마 제가 차를 이렇게 오래 소유한 건 처음일 거예요. 한 5년 전쯤이죠. 제 아들과 제가 이걸 만들었고 그 이후로 많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곧 이 차에 대한 영상을 공개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팔려고 내놓은 거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판매 목록에 올릴 거예요. 타이어는 완전히 새 거고 22인치 휠이 달려있어요. 헤드라이트도 방금 교체했고 새 사이드 미러도 달았고 도장도 새로 했어요. 아쉽게도 곧 공개될 새 영상에서 모든 걸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차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4,500달러에 소유하고 있으니까 4,500달러에 원하시면 팔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하면 이건 제가 소유했던 것 중에서 가장 멋지고 시선을 끄는 차예요. 그 가격에 이런 차를 타면 모두가 쳐다보고 칭찬해줍니다. 멋지긴 한데 완벽하게 고급스럽진 않아서 그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어요. 최고의 비치 크루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여기다가 수영장 튜브나 보트 장난감 같은 걸 넣어둬요. 이 차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누가 원하신다면 저는 잘 안 쓰고 그냥 창고에만 두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드릴 수 있어요. 4,500달러. 유튜브 스페셜로 정말 특별한 가격이에요. 웹사이트에는 6,000달러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차 정말 좋아하고 오늘 청소할 거예요. 작업장 소식과 앞으로 영상도 전할 예정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싫어요. 왜냐면 이 600달러짜리 혼다 엘리먼트는 더 이상 600달러짜리 혼다 엘리먼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저게 바로 순정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 복원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 정말 세상에 저는 헤드라이트 복원 작업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차를 600달러에 샀고 두 번째 차인 콜벳은 더 이상 없습니다. 콜벳은 팔았고 그 영상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우리가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로 샀던 이 현대 액센트가 이제는 잘 달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달리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잘 달리고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돈 100달러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정말 훌륭합니다. 지난주 경매에서 산 1000달러짜리 다찌 다코타는 아직 손도 못 댔습니다. 왜 이 녀석이 저를 이렇게 웃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진 것, 제가 뭘 했는지 앞으로 올 영상들을 보여드리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차량들은 모두 판매 중이거나 곧 판매될 예정이며 웹사이트에 곧 등록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worldwideweb.flying-wheels.com을 방문해주세요. 에스컬레이드도 포함됩니다. 모두 정말 멋지지만 이 영상들의 목적은 첫째로 제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업, 자동차 산업, 중고차 산업, 우리가 어떻게 차를 구입하는지 그리고 그 차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악센트에는 많은 애정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 딜러 굴직거리 영상 보며 드디어 딜러 라이선스를 땄지만 2달 후에 또 갱신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꼈어요. 그 영상에서 내내 제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보였는데 정작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편집해서 다 모아보니까 그 영상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 있었더라고요. 정말 계속 엄청나게 속상해 있었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리고 1년 반 동안은 대중을 상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잊고 있었어요. 차를 팔 필요도 없었고 사람들 대신 차량 등록을 해줄 필요도 없었고 판매세를 거둘 필요도 없었죠. 정말 좋았고 이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잊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 얼굴에서 그걸 다시 느꼈어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도 그걸 보셨을 거예요. 댓글도 달아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모든 것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 에스컬레이드는 완전 새 것이에요. 어제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마이애미에 다녀왔는데 왕복에 기름이 반 통만 들었어요. 모토 마이애미도 방문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 차는 판매 중이에요. 아마 18,000달러 정도에 내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누가 유튜브 스페셜로 원하신다면 15,000달러에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봤다고만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긴 해요. 제가 깨끗이 청소해서 준비해 놓을게요. 정말 멋진 차예요. 그리고 잠깐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싶진 않으니까요. 웨일러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했죠.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웨일러예요. 롤라걸은 어디 있냐고요? 저기 있어요. 저기 롤라걸이 있네요. 저는 이 트럭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기름 하자도 밖에 놔둘 수 있고 차 버튼도 막 던지고 구멍도 뚫고 젖어도 신경 안 써요. 이게 정말 좋아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이게 바로 인생이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례를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한 살짝 미리 보기도 보여드렸어요. 제 쇼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셔도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동안 계속 재미있게 하고 있으니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경매에서 나온 자동차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디오스.